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간혁명 제17권 52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총회 때마다 책임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근황을 모아 신이치에게 보고했다. 멤버는 해마다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려고 열심히 분투를 거듭했다. 신이치는 그 근황 보고를 꼼꼼히 읽었다. 그 보고를 보는 일이 무엇보다 즐거웠다. 결성 10주년을 맞는 1983년 나카노 문화회관 부지 내에 나카노 형제회관이 완성돼 개관식을 맞았다. 형제회는 나카노 이외에도 각지에 결성했지만 그 이름을 딴 회관의 탄생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형제회관 안에 전원의 이름을 새긴 명판을 설치했다. 시이치도 형제회 회장으로서 뛰는 가슴을 안고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생명의 깊이 새기듯 명판에 새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눈길을 보내며 기원을 담아 정성껏 말했다. 그대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완수해서 사명의 넓은 하늘을 향해 자유자재로 난무하기 바라네. 도쿄도구는 인구 유동이 심해서 나카노구에서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정근이나 결혼 등으로 구 밖으로 이전하는 멤버가 많아졌다. 또 해외로 웅비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 해마다 총회에는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달려왔다. 선생님과 그리고 동지들과 나눈 맹세다. 총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둘러 달려가자. 신의를 지키며 사는 데에 인간의 숭고함이 있다. 그 두터운 신의로 맺어진 사제의 유대와 아름다운 우정으로 맺어진 나카노 형제를 위해 신실은 시간을 할애해 여러 차례 총회에 참석해 지도와 격려를 거듭했다. 1984년 제12회 총회 때는 참가한 멤버들이 한 곳에 서명하여 그 총회에 참석한 신이치에게 전했다. 그러자 신이치는 그 중앙에 이렇게 적었다. 아, 기쁘구나. 천하의 빛나라. 형제회. 2003년 2월 4일 나카노 형제회는 마침내 약속한 결성 30주년을 맞았다. 그 기념 근행회를 도쿄 시나노마치의 시나노 평화회관에서 열었다. 야마토 신시는 이날 도저히 시간을 내기 힘들어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음 목표로 2010년 학회 창립 80주년을 향해 계속해서 해마다 함께 모이면 어떨까요? 하고 새롭게 제안했다. 그리고 이듬해 2004년 9월 26일에는 나카노 형제회와 새롭게 나카노구 청년부로 결성한 21세기 나카노 형제회가 함께 하치오지에 있는 도쿄 마키구치 기념회관에 모여 신이치 참석하에 나카노 형제 영광의 모임을 개최했다. 그 참가자 중에는 아버지가 나카노 형제에, 자녀가 21세기 나카노 형제에 참석한 부자도 있었다. 신심의 바통이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확실하게 계승되었다. 이 30여 년 발자취에는 학회가 혹독한 폭풍 우에 시달릴 때도 있었다. 또 각자 인생에 실현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친 밤도 있었다. 그러나 인생에서 스승이라는 부동의 북극성을 가슴에 지닌 멤버는 세파에 모질게 시달려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나카노 형제는 그때의 기념 촬영회를 원점으로 해서 모두 각자의 맹세를 향해 나아가며 인생 승리의 금자탑을 세웠다. 참으로 기라성 같은 인재군이 됐다. 훗날 초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다바타 겐지는 그 기념 촬영회 때 교원 채용 시험을 목표로 일하면서 공부에 맹렬히 도전했다. 센다이에서 자란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정시의 고등학교에 다녔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입회했다. 다바타는 신심에 면려하고 면학에 몰두하면서 교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싹트우기 시작했다. 그 마음은 졸업 후에 더욱 강해졌다. 남동생도 함께 목수일을 했지만 장남으로서 가업을 이을 수 없다는 말을 좀처럼 꺼내기 힘들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다바타 겐지는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뜻을 털어놓았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런가? 교사가 되고 싶단 말이지? 목수는 집을 만든다. 그리고 교사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지. 한번 해보거라. 기뻤다. 그 말이 가슴에 사무쳤다. 드디어 다바타는 상경했다. 벌써 23살이었다. 도쿄에서는 나카노구에 살며 신문 판매점 등에서 일하면서 대학교의 통신교육을 통해 배우고 학회활동에도 열심히 도전했다. 그리고 고학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교사가 되는 데는 벽이 높기만 했다.
교원 채용 시험에 2번 실패하고 말았다. 낙담했다. 충격이 컸다. 그러나 그때 나카노 청소년 스포츠 모임에 참가해 야마토 신씨와 기념 촬영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날 다바타는 마음으로 신씨에게 맹세했다. 선생님, 저는 반드시 교원 채용 시험에 합격해 인간 교육의 길을 여는 위대한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다바타는 3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당당하게 채용 시험에 합격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 30살이었다. 교사로서는 출발이 늦었지만 지금까지 다바타의 고투는 인간 교육을 목표로 하는데 모두 커다란 재산이 됐다. 교육을 인생 최후의 사업으로 정하고 나아가는 야마토 회장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다바타의 긍지였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낸 사람은 행복하다. 그 외의 행복은 추구하지 않아도 좋다. 영국 사상가 칼라일의 잠언이다. 다바타는 훗날 교장이 되어 심신장애자 교육에도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실패와 가실 또한 여러 번 경험했다. 교감을 뽑는 시험에 2번, 교장을 뽑는 시험에 3번 실패했다. 그러나 좌절할 때마다 나카노 형제의 멤버라는 긍지가 다바타를 지탱해 주었다. 그는 더욱더 투지를 불태웠다. 인격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배우며 만들어진다.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이 무력하다고 고뇌할 필요는 없다. 실패를 장작으로 삼아 자신을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다바타의 교육 철학이었다. 나카노 형제 중에는 실업계에서 활약하는 멤버도 많다. 어느 날 광선유포에 도움이 되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치바 미사마치는 본격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이치카와는 역 구내에 서서 먹는 국수 가게를 차렸다. 그러나 매상이 비약적으로 올랐을 무렵 종업원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이치카와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했다. 광선유포에 도움이 되는 사업가를 목표로 하면서 근본인 신심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치카와는 다짐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일하자. 그리고 학회 활동도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모두 끝까지 해내서 모두 다 승리해야 한다. 창제 제일로 싸우자.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원하는 것이 참된 창제다. 이치카와는 학회 조직에서 지부장이 되자 해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열심히 활동하고 일에도 전념했다. 집으로서 일본 제1의 홍교도 달성했다. 그 후 교회에는 송국수와 정찬요리 음식점이 좋은 평판을 얻어 인기 있는 음식점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이치카와는 하늘이 맑아지면 땅이 밝아지고 법화를 아는 자는 새 법을 깨닫느니라 라는 성운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어디까지나 신심을 근본으로 광선유포를 향해 분발하면 자신의 일도 생활도 반석같이 된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거품 경제가 붕괴되자 그의 가게도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업가로 성공해 나카노 형제의 맹세를 완수하겠다고 정하고 기원 또 기원했다. 그런 가운데 이치카와는 경영자로서 자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단지 돈을 벌고 싶다. 이익을 얻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장사를 한 건 아니지. 그러나 장사의 근본은 손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에 전념하자. 그렇게 생각하자 치료 선택이나 가게 구조 등 검토해야 할 일이 많았다.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러자 견실하게 고객을 확대할 수 있었다. 고객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장사라는 사고방식으로 이치카와 미사마치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장사에 임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도심 주요 전철역에 점포를 소개받아 국수, 토종닭, 해물요리 등을 취급하는 대형 가게를 개업했다. 이후 라면, 복요리, 유부요리, 정찬요리, 이탈리아 요리, 프랑스 요리점 등을 잇따라 개점해 나카노 형제의 결성 30주년에는 10여 개 점포를 경영하기에 이른다. 흥망성쇠가 격심한 음식점 업계에서 그는 승리를 훌륭하게 실증했다. 실업계에는 수입상사 사장을 맡아 일본의 독일 기금속 시장을 개척해 불경기에 끄떡도 않고 약진하는 멤버도 있다. 의학 분야에도 여러 명 진출했다. 결성 당시 도쿄대학부 법학부 학생이던 구아노 마사시게는 훗날 정신과 의사를 지망했다. 구아노는 1978년에 나고야 시립대학교 의학부에 진학, 졸업 후 뉴욕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고향 후쿠이에서 의사로 근무, 후쿠이 총연 총합 닥터부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한편 각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멤버도 적지 않다. 당시 도쿄 약학대학교 조교수였던 가네다 다케오는 박사학위 취득을 장래 포부로 정하고
메모하며 맹세했다. 가네다는 일이나 공부를 아무리 바빠도 학회 활동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드디어 학위 논문을 작수했고 총 마무리로 가장 바쁜 시기에 지부장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가네다는 지금이 인생에서 진가를 발휘할 가장 중요한 시기다. 나 자신의 감투의 역사를 만들자고 계속 도전해 마침내 약학 박사가 됐다. 그 후 가네다는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는 이렇게 해고한다. 학위도 하나의 자격일 뿐이며 작은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날의 학회 활동은 인격을 둬야의 인간 박사를 지향하는 작업으로서 그 가치가 대단히 크다. 그는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학회원이며 신시의 제자임이 가장 큰 긍지로 여겼다. 나카노 형제의 멤버 중에는 영국의 법정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세교신문에 연재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도 탄생했다. 그 밖에 언론인, 음악가, 배우, 국회의원, 외교관 등 실로 다채로운 인재가 육성됐다. 학회 조직에서도 부회장 등 전국 간부를 비롯해 방면, 현, 구, 간부도 100명이 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멤버의 대다수가 각 지역에서 민중을 지키는 서민 리더로서 강포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 야마토 신시는 2004년 9월 26일 나카노 형제 영광의 모임 자리에서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그시 눈길을 보냈다. 모든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각자가 자신에게 도전해 자신을 이기고 스승과 그리고 동지와 나눈 맹세를 완수한 인간 왕자의 강체였다. 신시의 눈길이 30여 년 동안 형제를 담당해온 한 사람의 멤버에게 멈췄다. 단상에 있는 형제의 의장 후지타 다스미였다. 후지타는 자신이 무대 앞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다하는 겸허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 책임감은 보통 사람보다 갑절이나 강해 늦은 밤까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며 강한 인내로 성심성의를 다해 모두와 연대를 맺어왔다. 총회 모인 멤버를 대할 때도 항상 진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며 한결같은 자세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다. 모든 일이 존속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진력이 되어 착실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신실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후지타에게 외쳤다. 고맙습니다. 신씨가 30년 미래를 목표로 결성한 나카노 형제라는 인재 육성의 장대한 실험은 30여 년이 지나 그 대성공을 실증했다. 신씨는 이날 각지에서 모인 나카노 형제의 승리한 모습을 칭찬하며 공전의 새 출발의 만감의 기대를 담아 기념시구를 선사했다. 일어서라. 일본 제1의 나카노해. 광포 제2장을 향하여 비상하고자 야마토 신시는 본진 독회에 심혈을 기울인 격려를 매주 계속했다. 도다 조세의 탄생일인 2월 11일에는 상가문화회관에서 미나토구 청년부 웅변대회와 고위 각부 멤버 기념 촬영회를 열었다. 신시는 이 기념 촬영회에 참석해온 온 힘을 다해 격려했다. 도다의 자택이 있어 신시도 수차례 찾아간 정겨운 미나토구이다. 이곳에 인간공화의 아름다운 정의의 스크럼을 만들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신시는 이날 참가자에게 미나토 형제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20일에는 마찬가지로 상가문화회관에서 열린 시부야구 청년부 기념 촬영회에 자리를 함께했다. 신시의 일정은 본부 간부회와 규슈 방문 등으로 꽉 차 있었지만 시간을 쪼개 3월 4일에 세타가야구를 방문했다. 군에 있는 도쿄농업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부원들로 구성된 연구 그룹이 현대농업전을 개최하는데 그것에 초대를 받은 것이다. 또 여기에는 세타가야 학회원도 다수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당일 신시와 세타가야 동지가 기념 촬영을 했다. 신시는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지역에 소개하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공헌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기뻤다. 세타가야구에는 이 도쿄 농업대학교 이외에도 여러 대학이 있으며 학회 대학부 인원도 도내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았다. 그 대학부가 힘을 합해 연구 성과 등의 특성을 살려 지역에 공헌한다면 사회의 새로운 창조의 길이 열릴 것은 틀림없다. 프랑스 역사가요 교육자인 미슐레는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은 젊은 그대입니다. 세계는 그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세대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감돌며 사회 건설에 등을 돌리는 현상에 신실한 마음이 아팠다. 청년을 촉발하고 각성하게 하는 힘은 같은 청년에게 있다. 그러므로 청년부에 대한 특히 그 성구인 대학부에 대한 그의 기대는 한없이 컸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가운데 기념 촬영 장소인 도쿄 농업대학교에 도착한 야마모토 신씨는 가장 먼저 총장실을 방문하려고 생각했다. 대학부원들이 현대농업전을 개최하고 많은 학회원을 초대해 기념 촬영도 할 수 있게 된 히라바야시 다다시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씨는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러 찾아뵙고 싶었다. 그 의향을 도쿄농업대학교 교수이며 학회 학술부원인 스기마치 게이타로가 총장에게 전했다. 그러자 히라바야시 총장이 스기마치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야마토 회장은 많은 사람이 동경하고 신뢰하는 위대한 분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총장은 신씨가 기다리는 대기실로 향했다. 신씨는 황송했다. 감동했다. 그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총장의 온화한 성품이 빛났으며 그 말씨에는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과 정열이 넘쳤다. 이미 체육관에는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멤버들이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신실은 체육관으로 총장과 함께 들어가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마이크를 손에 든 총장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아무런 대접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따뜻한 말씀이었다. 총장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신씨가 말했다. 마음 따뜻한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도쿄농업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세타가 여러분이 더욱 번영하기를 기원하며 만세 삼창을 부릅시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총장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신씨 얼굴을 봤다. 환희에 넘쳐 만세하고 외치는 모두의 함성이 체육관에 메아리쳤다. 진심과 진심이 서로 통한 광경이었다. 타인에게 성실을 다하면 자신의 광채가 더하고 신뢰와 우호의 폭이 넓어진다. 불법은 자비의 길을 설한다. 그러므로 불법자란 성실한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신실은 제1의 그룹과 기념 촬영을 마친 후 히라바야시 총장과 함께 강의실을 빌려 전시한 현대 농업전을 감상했다. 전시 내용은 축산 상황과 쌀 재배 현황, 식량 문제에 나아가 식생활과 성인병 관계, 그 대책 등을 여러 각도에서 다룬 것들이었다. 각 코너에는 사진이나 그래프 등을 활용해 난해한 문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해 전시하고 있었다. 목장 모형도 있었다. 각 전시 작품 앞에서 담당 학생들이 설명해 주었다. 신실은 학생들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천연 유당과 합성 유당의 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벼농사 기술의 차이 등을 물었다. 신씨 질문에 총장 앞에서 진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대답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흐뭇했다. 또 지도나 패널을 사용해 세계 식량 부족 상황과 기아 상태 등을 전시한 내용에서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려는 학생들의 뜨거운 기계를 느낄 수 있었다. 설명을 듣고 신씨가 말했다. 얼마나 많은 인류가 만성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지 잘 압니다.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류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공헌이 될까. 농업은 미래 인류에게 더없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이러한 농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나는 농업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처할 결심입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함께 생각합시다. 또 여러분 중에 식량 문제를 해결해 노벨상을 수상하는 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스기마치 게이타로 교수는 학생을 대하는 신이치의 정중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신씨를 대하며 그 행동을 가까이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야마토 선생님은 젊은 학생들을 존경하고 마치 배우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신다. 그 인격을 인정하고 최대로 존중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주의라는 것인가. 야마토 신씨는 현대농업전을 감상하고 다시 기념 촬영장인 체육관으로 돌아왔다. 그는 촬영할 때마다 마이크를 손에 들고 허영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자신의 생명 속에 바로 진실한 행복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만인에게 보편적인 행복의 길을 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철저하게 연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철학으로 삼고 나아가 그것을 지역사회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세타가야 불교대학교를 발족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찬동한다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지막에 신씨는 호소했다. 세타가야부에서 새로운 불법 철학 운동의 파도를 넓혀주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구의 장년부 중심자가 상기된 표정으로 신씨에게 말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기념 촬영으로 모두 몰라볼 정도로 원기왕성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리더가 모두의 기운을 북돋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타야 합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모두 빛에 둘러싸입니다. 태양은 항상 불타기 때문이죠. 상황이 어떻든 당신이 태양이면 됩니다. 장년 부원이 결의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물었다. 앞으로 지역사회 건설에 전념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신씨는 이런 제안에 답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지가 어떠한 형태로든 나는 이렇게 지역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사회와 학회 사이에서 울타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신앙을 원점으로 우정의 날개를 크게 펼쳐 지역의 새로운 인간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타가야에서 그 분부기를 만들어 도쿄혁명의 선구가 됩시다. 도쿄농업대학교를 뒤로한 신이치는 료코쿠의 니온대학교 강당으로 향했다. 간토 남자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차를 타고 가는데 오한이 엄습했다. 열이 나기 시작했다. 감기인 듯했다. 이런 정도에 질 수 없다. 새로운 비상을 위해 반드시 끝까지 달릴 테다. 비상하려면 최대의 힘이 필요하다. 광포 제2장의 높고 넓은 하늘에 학회를 띄어 올리기 위해 야마토 신씨는 온 심혈을 쏟아 대투쟁을 전개했다. 세타가야구에 있었던 기념 촬영 후 이틀이 지난 3월 6일에는 니온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장년부 총회에 참석했다. 이튿날 7일에는 지바현을 방문해 간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11일에는 니온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여자부 총회와 대학부 총회에 잇따라 참석해 지도와 격려를 했다. 날마다 분가초를 다투는 강행군 속에서도 신씨는 도쿄 강화를 위해 차례차례로 계속해서 손을 썼다. 17일에는 지난해 지오다구의 기념 촬영 멤버로 결성한 지오다구 750인의 모임에서 지도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18일에는 스기나미구의 동지 주최로 구내 사립고등학교에 개최한 스기나미구 청년 스포츠 모임에 초대받아 참석했다. 이곳에서도 스포츠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멤버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로 했다. 촬영장으로 향하는 신씨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반드시 제2의 스기나미 시대를 열겠다는 마음이 우길처럼 그의 가슴에 불타올랐다. 그는 스기나미라면 잊을 수 없는 도다 조세이의 추억이 떠오른다. 도다는 자주 신이치에게 말했다. 마키구치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광선유포에 생애를 바치겠다고 결의를 선하는 것은 선생님의 일주기 법요 때였다. 나는 외쳤다. 지용의 보살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입니다. 나는 이 자각을 바탕으로 지금 분명하게 외칩니다. 광선유포는 누가 하지 않더라도 이 도다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하에 잠들어 계신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훌륭하게 묘법 유포에 이 몸을 바치고 선생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평안하게 잠드십시오. 그것이 내 생명의 외침이었다. 그 법요가 열린 곳이 스기나미구에 있는 사원이었다. 스기나미는 은사와 강선유포를 위해 사자우를 외친 천지다. 신이치는 학회 초창기 스기나미 지부의 모습을 떠올렸다. 도다 조세이는 1951년 5월 3일 제2대 회장에 취임했는데 그 한 달 전 학회는 새롭게 12지부로 포진한다. 그때 스기나미 지부는 최상위인 A급 지부로 출발했다. 지부장은 훗날 부임부장이 되는 기요하라 가스이며 지부 간사 4명 전원이 여성이었다. 게다가 12지구의 중심자들 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실로 스기나미 지부는 여성이 마음껏 힘을 발휘하는 여성시대의 선구였다. 스기나미 지부에서는 주조 기요시, 아키즈 케이스케, 후지야 유미에 등 학회 최고 간부가 속속 육성됐다. 이른바 도쿄의 우뚝 솟은 인재성이 스기나미였다. 게다가 스기나미에는 예전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친 요시카와 에이지, 하야시 후미코, 기타하라 하쿠슈, 가바타 야스나리 같은 작가들이 많이 살았다. 또 전국에 확대된 원수포 금지 서명 운동도 1954년 5월에 스기나미의 주부들이 시작한다고 한다. 요컨대 스기나미 구민의 사회의식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식의 눈터 평화와 지역의 번영을 바란다면 불법이라는 생명존엄의 전리와 창가의 인재혁명 운동에 반드시 주목하고 평가하지 않을 리 없다. 그러므로 스기나미는 광선유포를 새로이 전개하는 중요한 무대이자 미래를 결성할 천지라고 신이치는 강하게 느꼈다. 신이치는 결심했다.
이 스기나미의 인간주의 개가를 올리려면 새로운 인재성을 만들어야 한다. 니체는 대성에는 각자는 사자왕의 마음을 발휘해서 남들이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겁내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인재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혼을 뒤흔드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 동지를 철저하게 격려하여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신실은 넘치는 투지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이른 아침에는 진눈깨비가 내렸는데 이미 하늘은 개어 화창한 봄날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신실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실은 정광석화처럼 격려의 행동을 시작했다. 촬영장인 고등학교 대기실을 향해 걸어가던 신씨가 학교 앞에서 여성 진행 요원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오래간만이군요. 아버님, 어머님은 건강하신가요? 그녀는 4년 반 전인 1968년 9월에 열린 학회 추계 합동 위령제에서 신씨가 격려한 시바하라 요코였다. 시바하라는 그 2달 전에 대학부 그룹장을 하던 오빠를 여의었다. 불어를 공부해 세계 평화에 진력하고 싶다고 여만하던 가장 사랑하는 오빠였다. 당시 그녀는 가큐슈인 여자 단기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며 학회 활동에 도전하는 등 오빠에게서 신심의 자세를 배웠다. 그런데 기둥처럼 의지하던 오빠가 갑자기 병사한 것이다. 그녀의 충격도 컸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뇌는 더욱 깊었다. 아직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시바하라 집으로 학회에서 강포도상에 돌아가신 분들의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는 연락이 왔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위령제가 열리는 도쿄 하치오지시에 있는 묘원으로 나섰다. 신씨는 위령제를 시작하기 전에 묘원 천막안에서 몇몇 유족을 만나고 격려했다. 시바하라의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말을 건넸다.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고 가족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아드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슬픔에 져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끝까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시바하라 요코에게는 이렇게 말하며 격려했다. 나는 오빠를 대신해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오빠라고 생각하세요. 신씨의 말에 가족 모두 깊은 진심을 느꼈다. 이것이 창각의 세계구나. 그녀는 복받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부치는 입회는 했지만 학회를 싫어했다. 그러나 이날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달라졌다. 닫혀있고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진심 어린 온정이다. 얼어붙은 마음이 서로 풀렸을 때 광선유포의 물은 불어난다. 신씨에게 격려받은 시바하라 요코는 결연하게 마음의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오빠에게 맹세했다. 오빠, 나는 오빠 목까지 있는 힘을 다해 살게. 합동위령제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가큐슈 대학교 대학회 결성식이 열렸다. 시바하라는 대학회 멤버로 선발돼 결성식에 참석했는데 신씨는 그곳에서도 말을 건넸다. 신씨 자신도 가장 따르던 큰형을 전쟁 때 잃었다. 그런 만큼 가장 좋아하는 오빠를 잃은 시바하라의 슬픔과 괴로움을 가슴 아플 정도로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신씨는 강하게 끝까지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제목을 보냈다. 이후 신씨와 시바하라는 4년 5개월 만에 재회했다. 그녀는 그 오빠목까지 공부해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싶다는 마음에 가큐슈 대학교 영문과에 편입했고 4월에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었다. 시바하라는 해합장소에서 진행요원으로 일하면서 생각했다. 야마토 선생님은 날마다 수십 명, 아니 분명 그 이상의 사람과 만나셨겠지. 나를 기억 못하실 거야. 그런데 신씨는 시바하라 가족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단지 지나가는 형식적인 말투로 한번 격려하고 대충 대화를 나누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깊이 새겨줄 수는 없다. 신씨는 항상 필사적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발심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일어설 계기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건 진지한 승부로 사람을 만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명하고 강렬하게 내리에 새길 수 있었다. 시바하라는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다. 예, 덕분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건강하십니다. 신씨는 명랑하고 발랄하게 성장하는 시바하라를 보고 안도했다. 그녀는 신씨에게 4월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머지않아 결혼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렇군요. 정말 잘 됐습니다. 축하해야겠군요. 무엇이 좋을까요? 그럼 이제 결혼도 하니까 저희에게 생애 지침이 될 말씀을 주실 수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씨는 시바하라와 대화를 나눈 후 인사하러 교장실로 향했다. 드디어 체육관에서 기념 촬영을 시작했다. 촬영할 때마다 신씨의 힘찬 격려가 이어졌다. 남자부, 대학부,
고등부 멤버들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여기 있는 멤버가 스기나미 형제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했다. 기쁨의 박수가 폭발했다. 그리고 나서 신이씨는 시바하라를 불렀다. 그녀가 체육관 출입구로 가자 신이씨가 색반지를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색반지에는 시 한 수가 씌어 있었다. 그는 그 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둘이서 달가꽃을 이야기하며 확고한 길을 노력하며 치고 나아가라. 당신과 남편이 힘을 합해 행복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인생은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력하며 치고 나아가라는 구절에는 일부러 정복의 정의 의미를 포함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바하라는 색판지를 보았다. 그 글자가 흐려 보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넘치고 있었다. 시바하라는 입술을 깨물면서 광선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평생 학회와 함께 끝까지 살리라 굳게 맹세했다. 이날 신씨는 기념 촬영 틈틈이 촬영대 뒤쪽으로 돌아보며 진행 요원들을 거듭 격려했다. 노고하고 분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격려하고 싶다는 집념의 기백을 느낄 수 있었다. 격려하면 용기를 줄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을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을 쏟아 격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다. 신씨는 그렇게 확신했다. 신씨는 교정 한 구석에 서 있는 진행 요원을 보고 책 한 권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 책은 머지않아 발간할 예정인 신씨와 교학부 순회가 대담한 생명을 말한다 제1권이었다. 신씨는 검은테 안경을 쓴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넸다. 고생이 많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청년은 신씨가 갑자기 말을 건네자 긴장한 얼굴로 예 하고 대답했다. 신씨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경비를 서고 있군요. 경비는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일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기만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모두가 안심하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방심했을 때 그 틈을 타고 덮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심강성하게 엄호하겠다는 일념이 말을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경비는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묵묵하게 모두를 지킨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3세 영원히 수고받습니다. 그것이 불법의 엄연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남자부 멤버입니까? 대학부입니다. 몇 학년이죠? 이번 4월에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렇군요. 우수하군요. 미래가 기대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가더라도 나는 당신의 생애를 쭉 지켜보겠습니다. 신씨는 이 청년의 이름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생명을 말한다 제1권을 증정했다. 당신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기념으로 글을 적고 싶은데 책을 펴 들어주겠습니까? 청년이 책 면지 부분을 펼치자 그곳에 이렇게 적었다. 생명은 대우주 밖으로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몇 법의 세계에 생의 원점을 두고 궤적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그대의 30년 미래를 우러러보며 기대한다라고 적었다. 청년의 눈이 결의에 빛났다. 그리고 나서 신씨는 옆에 있는 스기나미 책임자에게 말했다. 스기나미는 청년을 육성합시다. 그리고 젊은 힘을 앞세워 새로운 창각의 상징으로 삼읍시다. 신인간혁명 제17권 81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색사랑 오지콘이었습니다.